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자동 축척이라고 하는 저희 아키 디자인의 특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자동 축척은 기존의 도면을 작성하실 때 1대1로 도면을 한번 작성해 놓으셔도 확대 상세도나 축척이 바뀌는 도면을 그릴 때 일일이 스케일을 하신 다음 치수나 축척을 변경하면서 사용하셨을 텐데요. 이 자동 축척 개념을 활용하시면 한 번만 도면을 작성해 놓으셔도 1대1 도면을 기반으로 다른 축척의 도면을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 축척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키 디자인에서 자동 축척이 적용되는 객체인 뷰영역과 시트 두 가지 객체를 준비해 놓았는데요. 이 뷰영역은 쉽게 설명드려서 축척을 인식하는 영역을 사각형 객체로 그려놓은 객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척을 인식하는 영역인 뷰영역과 시트를 통해서 자동 축척의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00대1로 만들어진 뷰영역 옆에 200대1의 뷰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령창에 nvr 이라고 해서 new view region의 각각의 앞글자를 딴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뷰영역을 생성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축척에서 200대1로 지정을 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 그냥 사각형 그리듯이 이렇게 뷰영역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척을 인식하는 영역인 자동 축척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좌측에 있는 객체를 각각의 뷰영역 그리고 시트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주석 객체라고 하는 텍스트 객체는 크기가 바뀌는데 이 노란색의 사각형 객체는 크기가 그대로죠. 바로 이 주석 객체와 형상 객체라고 하는 축척을 인식하는 객체가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객체를 눌러 특성창에서 축척 정보에 축척 특성을 보시면 형상 객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형상 객체는 바이 리전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영역에 따라서 형상 객체로 인식이 된다는 거고, 이 형상 객체는 영역이 바뀌더라도 축척의 형상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석 객체를 눌러서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축척 특성이 주석 객체로 마치 주석처럼 축척이 바뀌면 객체의 크기가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축척 유형이 바이 리전이라고 되어 있다면 영역에 따라서 축척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역이 바뀌어도 객체의 크기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신 후에 특성창에서 축척 유형 컨스턴트로 바꾸시면 이 객체는 다른 영역을 가더라도 크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내부 참조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내부 참조는 앞서 설명드린 자동 추척의 개념을 활용하여 도면을 좀 더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부 참조 기능은 기존에 많이 활용하시던 외부 참조 기능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외부 참조 기능이 만약 지금 실행하고 있는 도면이 아니라 다른 경로에 있는 파일을 참조하는 기능이라면, 내부 참조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파일 내 다른 내부에 있는 영역을 참조한다 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도면을 참조하기 위해서 내부에 어디 위치에 있는지 반드시 영역을 지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영역을 지정하실 때 아까 설명드렸던 이 뷰영역 객체로 어떤 영역을 참조할 것인지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참조 정의하실 때 반드시 뷰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뷰영역을 선택해 주신 다음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 내부 참조 신속 정의라고 해주신 탭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내부 참조가 정의가 되고요. 내부 참조 또한 마찬가지로 도면 요소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내부 참조는 프로젝트 도면 요소에 등록이 돼서 당연하게도 다른 윈도우에 가서 내부 참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값을 세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부 참조를 눌러 활용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 하신 후에 드롭을 통해서 내부 참조를 삽입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삽입한 내부 참조는 마치 외부 참조처럼 투명도가 달라지게 되고, 내부 참조 객체 위에 도면 작성을 하여도 내부 참조의 원본 객체는 훼손되지 않고 원본을 변경하는 족족 바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의된 내부 참조를 활용해서 150대 1의 시트 객체 내에서 50대 1의 확대 상세도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확대 상세도를 작성할 때는 여기 중간에 있는 계단 확대 도면 상세를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내부 참조를 활용하여 확대 도면을 그릴 때는 카피 트림 명령으로 확대 도면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카피 트림 명령 실행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피 트림 명령을 실행하시면 자르기 경계 객체를 선택하라 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직사각형 객체를 선택해서 여기 이 중간에 제가 미리 그려놓은 사각형 노란색 객체 부분을 지정을 해주신 다음 여기 좌측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측에 제가 미리 그려놓은 원의 중심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피 트림 기능은 X 클립 기능과 카피 기능을 합쳐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내부 참조에 있는 특정 영역을 X 클립한 다음에 카피해서 이제 붙여 넣을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로 카피 트림을 하고 난 후에 뷰영역을 함께 삽입하실 수 있는데 이 뷰영역에서 확대 도면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영역을 선택하신 후에 특성창에서 뷰 축척을 150대 1에서 50대 1로 바꾸시면 이렇게 경고창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이 경고창은 지금 바꾸려고 하는 뷰영역의 축척이 50대 1인 반면 이 시트 객체의 축척은 150대 1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축척이 달라 묻는 경고 화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뷰영역을 시트 축척이 아니라 50대 1로 변경할 예정이니까 여기서 얘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단실 확대 도면이 작성이 되는데요. 이 계단실 확대 상세 도면은 아마 기존의 도면을 작성하실 때 기존 1대1 도면이 위치한 곳에 50대 1의 크기를 가진 도각을 배치하신 후에 이렇게 확대 상세 도면에 맞게 텍스트나 치수를 일일이 변경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50대 1의 축척으로 변경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도각 객체 내에 있는 사각형의 비율만큼 150대 1의 시트에서 확대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한 도면에서 바로 도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확대된 도면에 치수나 텍스트들이 같이 확대된 게 보이는데요. 원래 이 치수나 텍스트는 전체 시트 객체의 축척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한 도면에 치수들도 한 번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IRD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IRD는 Internal Reference Display라고 해서 내부 참조 객체의 디스플레이를 변경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을 실행한 후에 내부 참조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주석 객체의 표시 설정을 분리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전에 주석 객체로 지정한 치수선이나 텍스트들을 분리해서 전체 시트 객체의 축척인 150대 1로 한 번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기존에 확대도면 상세 작성하실 때 일일이 치수선 그리고 트림하면서 벽체 라인 정리하고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셨을 텐데 내부 참조 개념과 카피 트림 IRD 명령으로 확대도면 상세 작성할 때는 굉장히 편리하죠.